그동안 제한되어 있던 해외여행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저마다 가고 싶었던 여행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현재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국민성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난 16일 영국의 온라인 미디어 레드바이블은 팬데믹 이후 정말 오랜만에 떠난 해외여행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가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요금 폭탄을 맞은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약 한 달 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A씨는 여행지에서 그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한 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영국인 A씨는 한 달 후 핸드폰 요금 고지서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핸드폰 요금이 무려 2만 파운드, 한화 약 3,100만 원가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란 A씨는 요금 고지서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핸드폰을 주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통화에만 무려 1만 7천 파운드, 한화 약 2,6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레드바이블과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통화를 했길래 이만한 요금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나는 분명히 일정 요금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많은 요금이 나온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상심이 클까 싶기도 하고 그보다는 저 많은 요금 내역서를 여행이 끝마치고 돌아와 그것도 한 달 후에나 받았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린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외여행 중에 본인 소지품을 잘 간수했어야 한다. 그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다. 우리는 항상 범죄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소지품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됐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돈으로 받은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문제는 잘 해결이 됐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안타깝다 등의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과 최근 인기를 얻는 한국의 사건 하나가 함께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시간이 조금 지난 사건 하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고에게 수표와 현금을 주어 주인을 찾아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당시 사회복무 중이던 20대 청년 2명이 갑자기 파출소에 들어서더니 무려 1,000만 원짜리 수표와 현금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이들은 도보 순찰 중에 우연하게 주운 것으로 다행히 수표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돈을 가져다 준 후 곧장 112에는 돈을 주었다는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길을 걷던 중 4-5군데에 돈이 떨어져 있어서 오면서 주었고 그 돈은 3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습득한 주민은 신고를 마치고 주변을 살폈는데 주차된 차량 아래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또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운이 좋은 날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걷는데 10,000원, 5만 원 돈이 계속 발견되었고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내가 만약 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지 또 얼마나 슬플지 생각을 하니까 얼른 신고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더구나 법적으로도 이렇게 습득한 돈을 가진다면 그것은 범법 행위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이 돈은 그대로 원래 주인인 80대 할아버지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앞에 있었던 사고와 많이 다르죠. 만약 한국에서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든 우체국에 가져다 주든 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찾아주려고 움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습득한 핸드폰을 혹시나 원래 주인이 찾으러 올까 그 자리 그대로 놔둔다든지 식당, 카페 같은 공공장소라면 가게 측에 핸드폰을 주었다고 전해주고 가게는 그것을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앞선 기사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외에서는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분실물을 얻으면 그 분실물을 악용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도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10중 8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외국인의 사연도 있죠. 지난 2018년부터 서울 특파원으로 일했던 BBC 소속 기자 로라 비커는 2020년 6월 속초에 방문했다가 지갑을 놓고 돌아왔다. 지갑 안에는 귀중품이 들어있었다고 전하며 물론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채로 지갑을 돌려받았다면서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이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진과 함께 돌려받은 지갑 역시 아주 재치 있는 포장이었다라는 게시글을 트위터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공개한 사진 속 지갑을 보고 외국인들은 폭소했습니다. 딱 맞는 지갑 사이즈의 박스를 구한다고 과자 상자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 웃을 수밖에요. 해당 게시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지갑 포장한 것마저도 한국인답다. 내용물이 그대로라니 역시 한국인들이다. 포장이 너무 재밌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연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택시기사는 일본인 관광객이 차에 두고 간 지갑을 찾아주어 훈훈함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갑을 찾아준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또 최선을 다해 찾아주었습니다. 지갑에는 당연하게도 별다른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경찰은 기지를 발휘했죠. 신용카드에 표시된 이름을 보고 페이스북 회원 찾기 기능을 이용해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지갑을 찾은 일본인 여행객은 기뻐했고 다시 한국을 찾고 싶다면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그저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외국인들은 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사고가 완전히 다르죠.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어떻게 악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라니 반대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까지 한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에 잃어버린 물건은 마치 부메랑처럼 다시 되돌아온다는 기사를 보고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떨어뜨린 물건이 심지어 현금까지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니 말이에요. 도저히 납득을 할래야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한국에서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치안이 그만큼 좋다고는 들었는데 저렇게 국민성까지 대단하다니 한국에 꼭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뉴스 기사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내 손에 쥔 이 아이폰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나라입니다.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일본의 치안이나 국민성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보다 더 나은 나라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로라 비커의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정말 대단한 게 난 저 포장 박스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 어쩜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포장을 한 거야? 한국인들 진짜 창의력 완전 대박인 것 같아. 한국인들이랑 생활하다 보면 정말 기발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대단해요. 재밌어요. 한국에서의 1년 동안 생활이 지난 5년 동안 일본에서 차별당한 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한국 같은 나라는 또 없죠. 아마도 한국은 와칸다와 같은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더불어 저 나라 국민들의 대단한 국민성까지 모두가 저를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한국에 최소 1년 이상은 살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난 더 놀라운 건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어떤 노력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였어. 보통이라면 내가 주운 물건을 찾으려거든 주인이 이 물건을 찾기 위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는 게 정상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주운 사람이 찾아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